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앞 시간에서 얘기 나눈 거긴 한데요. 네. 백신 인센티브라고 해서 접종을 하는 분들에게 현금성으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해서 접종률을 좀 올려보자라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백신 맞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아마도 예. 이 백신 접종률 자체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만큼의 유인책은 없겠죠. 그런데 아마도 또 다른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현금성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백신 인센티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가령 백신을 맞은 분들은 현재 뭐 영업 제한이 10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예. 좀 더 풀어준다라든지. 풀어준다라든가 여행에 있어서도 좀 백신 여권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로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우회적인 인센티브로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좀 존대해 봤는데 역시 아마 당국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이 현금 보상송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나 디즈니랜드 같은 곳은 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 입장 제한을 뭐 풀어주고 마스크 안 네. 써도 되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의 우회적인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이것이 크게 뭐 통화량이라든가 혹은 뭐 형평성,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똑같이 세금 내는데 누구는 받고 뭐 이런 어떤 불필요한 논란을 아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물론 그쪽은 경제 봉쇄, 방역이 셌기 때문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느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백신을 맞았다는 거 보여주면 좀 더 많은 가족끼리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주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좀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뭐 핫하죠, 요새. 말 한마디에 뭐 코인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시작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몇 번씩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확인해야만 이게 돼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예. 시시각각으로 발언을 하고 시시각각으로 발언에 따라서 또 가격이 출렁되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아마 2월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에 아마 먼저 발언은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다가 결정타가 나온 것이 뭐였냐면 이제 회사인 테슬라가 현금 보유분 중에 약 2조 원어치 15억 달러 정도 되죠. 이제 그것을 샀다. 예, 소위 말하는 1조 7조, 1조 8천억 원을 예. 코인을 샀다라고 하면서부터 당시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후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쭉 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선 저 가격이 3월, 4월까지 6만 달러까지 치솟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22%에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테슬라가 공시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중에 10%를 팔았다. 그러면서 또 급락을 합니다. 네. 그러자 다시 또 일론 머스크가 내 거는 안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도지코인. 예. 나는 도지의 아빠다. 이 도지 파더 발언이 네네. 나오면서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도지코인 광풍이 부는데요. 지금은 아마 발언 직후에 30%라고 얘기를 했는데 4월 초 대비 거의 한 달 만에 10배가, 9배가 올랐고요. 9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작년 11월 대비는 90배, 100배가 오르는 이제 도지코인 열풍이 불었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발언은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싼 통화다. 이 채굴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 도지코인 사람이다 얘기하다 하면서 또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어제 나왔던 인디드 발언, 한 이제 트위터 이용자가 앞으로 테슬라가 더 팔 텐데 뭐 그렇다고 해도 나는 뭐 자책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인디드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야, 우리는 안 팔 거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반어법이나 아니나 뭐 얘기하다가 또 가격은 폭락했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그때 이후로 또 반응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안 판다. 개인 보유분은 안 팔았다. 테슬라도 이제 안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발언이 나오면 이번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또
급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지금 44,000달러, 5천만 원 밑에서 지금 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드디어 일론 머스크도 이 트위터에 이게 끝났나? 머스크 트위터 발이 좀 다 됐나? 네, 머스크 예. 발이 다 됐나?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될 게 지금 도지코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도지코인에 많이 대한 애정은 되게 뛰어났으니까. 커요. 예. 예. SNL에도 나와서 막 맞습니다. 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한 0.4센트, 40센트가 깨지게 되는 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0.3달러대죠. 그럴 때부터는 또 밑이 차트상으로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머스크 알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편할 인터넷상에서는 것 같아요. 예, 머스크 네, 알림이. 매일 보느니. 네. 그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네. 궁금한 건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한 개인의 얘기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코인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분석 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 성장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했고 연구했고 토론을 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나마의 실마리를 하나 줬던 것이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이게 굉장히 그나마 눈으로 결정타였거든요. 확인되는 그럼요. 거죠. 예. 예. 하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럼 거래 수단이 되겠구나라는 걸 했는데, 이제 그걸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환경론자, 친환경론자로 돌변하면서 잠정 보류를 또 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제 도지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채굴이라고 하죠. 연산 작업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코인을 얻는 건데, 상대적으로 도지코인이 전기량을 비트코인보다는 덜 예. 먹고, 만약에 더 덜 먹는 이제 그런 화폐를 또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이 개발하면 또 거기서 그게 또 출렁거리겠군요. 네, 출렁거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한 사람에 이렇게 출렁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그만큼 전혀 성숙하지 위험하죠.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보호 장치도 딱히 없는 거고. 그렇죠. 입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또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20, 30대 만나면은 다 안다. 예. 그런데 이거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참 뭐 그렇습니다. 예, 개인들은 또 그 머스크 말 때문에 친환경 코인을 막 찾아 나서더라고요. 네, 예, 보면은.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참 과연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하고, 네.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주위에 보면 이제 주식도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올해 국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연간 순매수 규모를 벌써 뛰어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3월 뭐 급락 기점 뭐 이때부터 예.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약 한 48조 원, 49조 원 순매수인데요. 지금 보면 벌써 50조가 됐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산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우리 개인들이 지금 샀고요.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 이제 1월에는 광풍이었는데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특히 저 부분은 약간 우려도 되는 것이 네.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거의 투매에 가깝게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 예. 이것을 우리 동학개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시 주식시장이 이제 동학개미의 장으로 왔고 코인에 뺏겼던 이걸 통해서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개인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에 좀 몰려 네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근데 문제는 또 이 업종을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실적도 잘 나오고 확실하다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팔거든요.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결국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망 좋고 실적 따박따박 나오고 탄탄하고 재무구조, 현금 보유 많고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법인데, 왜 왜 그런 이렇게 걸까요? 외국인들은 이 우리의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 IT 대형주들을 던져낼까? 이 실마리는 곧 풀릴 겁니다, 아마. 이제 왜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근데 팔았는지는. 왜 판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큰 것 예.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너무 이제 많이 고점에서 올랐으니까. 판다. 예. 예.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저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확신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뭐냐?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 금리도 그것을 잡으려고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뭐 성장이고 반도체가 앞으로 튼실하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그래서 업종이거든요.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아니죠. 오히려 현금보다는 인플레이션주로 가야죠. 지금 뭐 원유가 오르니까 곡물가가 오르니까 원자재 관련주라든가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 뭐 지금 그 친환경제로 변신한 이 일론 머스크처럼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hedge를 좀 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뭐 잘못되다거나 균열이 같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시장은 좀 항상 후행적이거든요. 예.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 물량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 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플레이션 예. 관련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시장의 큰 손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왔다라고 보고 왔다. 있는 거고요. 예. 유일하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 재무부만 이제 일시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제 경제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저께 굉장히 이제 스탠스를 바꿨죠. 우리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발 인플레이션 예.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가 상승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